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서울 강서갑 지역구의 금태섭 사태는 얼마 전에 민주당에게 독서를 퍼부은 임미리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 써서 개 줬다. 권력을 사유하는 정권에게 반발을 해서 그들의 논리로 따지자면 대규모 촛불 시위 사태를 벌여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줬더니 결국 차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최악이었다. 아니 최악보다도 더한, 그래서 죽 써서 개 줬다라고 하는 임미리의 독설. 강서갑 사태를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반민주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당론에 반해서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아니 조국을 비판을 했다고 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금태섭을 모난 돌로 규정을 하고 정으로 때려버리려고 하는 이 민주당 정권. 제가 금태섭 사태가 얼마나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2012년 노원갑의 김용민 파동의 재판이다. 2012년 선거는 사실 이명박 정권의 말기에 민주당이 당연히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시 새누리당에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스스로 악재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끔찍한 막말을 했던 것이 다 드러난 김용민. 예를 들어서 이슬람 세력이 한국을 테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 이것은 미국에 사람을 보내서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강간하면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포함을 해서 끔찍한 막말을 한 이런 과거의 경력이 그대로 드러났던 낙곰수의 공동 진행자 김용민. 이 사람은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죠. 그래서 역풍이 일어서 서울 경기 지역의 이 1000표, 2000표 차이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김용민 파동. 김용민은 스스로를 시사돼지, 막말돼지라고 부릅니다. 애칭이죠. 그래서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역사를 바꾼 돼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돼지라는 단어가 역사를 이렇게 바꾼 적이 없다.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새누리당은 2008년과 2012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 두 번의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를 기록하는 상당히 진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 자체도 이건 제2의 김용민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민심을 거스리는 무리한 공천. 자, 첫 번째, 정봉주를 사실상 이렇게 이제 정봉주가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던 것이죠.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공수처 법안에 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이틀 전에 이해찬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의원을 불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응천 그리고 금태섭. 조응천은 이해찬의 설득 내지는 압력을 받고 공수처 찬성으로 돌아섰죠. 그러나 김태섭은 끝끝내 소신을 꺾을 수 없다면서 기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운 털을 굳혀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강서갑에 정봉주가 공천을 신청한다라는 설이 나돌았고 실제로 정봉주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가 미투 사건에 걸려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이 미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정황이 미투 사건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의 검증위원회가 정봉주를 아웃시켰죠. 그런데 대타로 이른바 김남국이라고 하는 조국 사수론자, 조국을 옹호하고 낙검수의 멤버 김어준과 함께 조국 백서라는 책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젊은 변호사, 이 사람이 느닷없이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을 한 것이죠. 강서갑에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자, 그러니까 1차 자객, 2차 자객. 그런데 많은 논란이 있고 당 안팎에서 비판의 압력이 쏟아지자 어저께 일단은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식으로 가면 김남국도 아마 출마를 포기하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사필 규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이런 금태섭 사태는 민주주의를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물론 50대,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20대, 30대, 40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일종의 분노를 주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당에서 아픈 소리, 그것도 맞는 소리. 조국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을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 자, 그리고 공수처는 금태섭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은 옥상 옥이 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의 목소리 하나 수용하지 못하는 쪼잔한 정당이, 반민주적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자, 그런데 제가 5번째 명기한 대로 금태섭에 대해서 이 문자와 댓글로 공격을 가하는 이른바 대깨문들, 대가리가 깨줘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깨문 문바들, 이들의 일종의 폭력성을 키운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집권한 이듬해의 첫 번째 연두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소속이죠. 조선비즈의 박정엽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정엽 기자는 이 악성 댓글, 이 문재인 지지파, 친문 세력의 악성 댓글과 문자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 비판 기사에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이 지지자분들께서 보내는 격한 표현이 많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지자들께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그래야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악성 댓글이나 문자를 보내는 이른바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따끔한 충고의 말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악플을 받은 정치인이다.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본다. 기자분들도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다. 너무 예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악성 댓글이나 문자는 사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일국의 어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라면 저런 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따끔하게 충고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도 어떤 법을 지켜야 되며 절제해야 되고 사회적 도덕에 맞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특정 세력을 응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법과 도덕과 어떤 사회의 합리 속에서 그런 방향에서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금태섭 의원에 대해놓고 저런 식의 악성 폭력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그것이 금태섭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